예, 리포트 보고 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하고 돌아온 우리 기자 두 명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부 출입하는 신태현 기자, 그리고 정치부 출입하는 최병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자사고 논란은 참 오래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시작된 것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인데, 우선 이 사태 발단, 이 어떻게 되어가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신태현 기자가 먼저 좀 정리를 해주죠. 예, 그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에 2019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상상고가 100점 만점에 79.61점을 받아서 자사고 재지정 기준인 80점에 미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0.39점밖에 안 모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육부가 동의를 하면은 1981년에 세워진 명문사립 상상고는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이 됩니다. 네. 상상고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박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다른 지역은 기준 점수가 70점인데 네. 왜 여기 전부만 80점이냐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는 점수 세부 항목 중에 사회통합 전형 항목에 있다는 것인데요. 상상고가 미달한 항목들을 보면 사회통합 전형 4점 만점에 1.6점, 입학 전형 운영 4점 만점에 2.4점,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 2점 만점에 0.4점이었습니다. 보면 사회통합 전형에서 2.4점 모자랐기 때문에 가장 많이 모자랐죠. 이에 대해서 상상고는 사회통합 전형이 법령상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의무가 아니라는 식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반박에 대해서는 또 재반론도 있는데요. 5년 전 자사고 평가 때도 각 시도별로 기준 점수는 달랐지만 지금보다 이슈가 덜 됐고,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이 의무는 아니더라도 각 시도 교육청의 재량 사항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 교육부가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될 텐데 교육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상고에 대해서는 이제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설명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이제 올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육부는 동의나 뭐 부동의 이것만 결정을 하면 되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절차상 살펴서 이제 정당성을 이제 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자사고 평가하는 그 기준 어떤 절차 자체에 대한 그런 재편 논란도 있는데, 예. 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에서 최근에 이제 5년에 한 번씩 각 교육청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 그 지역에 있는 자사고를 평가하는 방식이 너무 소모적이다. 네. 지역마다 벌어져서. 그래서 이게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령을 바꿔서, 시행령에는 이제 교육청의 재량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를 좀 일괄적으로 좀 바꿔라, 뭐 교육부가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예. 이에 대해서 윤해 이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각 지역이나 뭐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행처럼 유지하자,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방도 그렇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가 더 많죠. 굉장히 예. 많은데 22개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과 22개 자사고들은 올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자사고들은 교육청의 평가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다가 이제 나중에야 이제 평가를 받겠다고 선회한 적도 있습니다. 그 7월 이제 둘째 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제 뇌관이 폭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셈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에도 청와대처럼 청원 제도가 있는데 네. 학생은 1000명, 일반 시민은 1만 명의 교육감 답변의 기준입니다. 네. 이제 가장 먼저 돌파한 게 작년에 대선고의 학생 청원이었습니다. 이제 대선고 이제 일반고로 전환하지 마라. 이에 대한 이제 교육감의 답변은 절차대로 진행한다. 사실상 이제 그냥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런 네.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나머지 자사고들의 폐지를 반대하는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이따금씩 광화문 광장이나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은 양쪽으로 비판받고 있는데요. 이제 자사고는 아까 그런 반대하는 학부모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하고, 특히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5년 누적치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리고 2014년에 미리 알려줬어야지. 예.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이렇게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이제 자사고 폐지를 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청이 자사고에 불리한 지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는데요. 자사고들이 선행 학습 금지를 어긴 것이 포착이 됐는데 이것을 예. 반영하지 않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이 좀 전에 우리 최병호 기자 리포트를 봤는데 최병호 기자 국회 입장 먼저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좀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자사고 문제 대부분 보면은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예. 내년 총선과 연결이 되면서 네. 국회가 저렇게 반쪽 국회로 있는데 네. 좀 기형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일에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에서 지정 취소된 이후에 국회가 자사고 지정 취소의 유감을 한 목소리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입을 모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우선 자사고를 찬성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교육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상산고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고요. 네. 심지어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김혜영 최고위원 또 전북 출신의 정세균 의원 등이 자사고 지정 취소의 문제점을 지금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침 어제 26일에 국회에서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의원들이 여러 교육 현안 중에서도 이 자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상산고 지정 취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상산고가 79.61점을 받아서 재지정에서 탈락했는데 80점 만점에 79.61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시도교육청은 재지정 기준이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인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기준이 합당한 것이냐, 도대체 상산고가 탈락한 것에 대한 감점 기준이 공정하게 된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지금 민주당에서 그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 유감을 피력하고 있으나 이 자사고 지정 취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교육부의 국정 과제였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정부의 국정과제 구현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딴지를 건다라는 비판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더불어서 자유한국당을 뺀 앞서의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이 모두 대선 공약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자사고를 폐지하고 이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대선 공약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도 지금 총선 민심 때문에 자사고 문제를 다시 좀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그 신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육부는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교육부의 원론적 입장은 지방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왜 교육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교육부가 지금 핵심이냐면 지방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교육부가 부동의를 하게 되면 자사고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유은혜 부총리는 어제 교육위원회에서도 지방교육청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에 있는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교육감들이 다소 진보적인 교육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연쇄적인 자사고 지정 취소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교육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지방교육청의 입장을 우리는 따라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문제는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민주당이 지정 취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인데요. 네. 민주당 일부에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학부모님들의 어떤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회적으로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다소 좀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침 어제 또 유은혜 부총리가 그 의원들이 하도 이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하니까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자사고 설립 취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핀 다음에 계속 운용할 수 있는 곳은 계속 운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이게 어떤 자사고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변경을 또 암시하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기자, 지금 이 상산고하고 동산고 이 제외를 일단 결정했는데 이거 완전히 끝난 겁니까? 제외된 겁니까? 아유, 이거는 이제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교육부의 동의 혹은 부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언제 동의한답니까? 그 결론은 언제쯤 낸대요? 그 결론은 딱히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좀 수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수개월 내에. 예. 이거 불복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불보고에서 뭐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가면은 최대 몇 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취소에 대해서 불복 처분을 하면서 이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같이 낼 텐데 수년 동안 계속 된다. 그럼 결국 취소도 못하고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소송 정원까지 가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다가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정책도 또 바뀌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산고와 동산고 자유형 사립고치성 취소 문제 이 문제 저희는 좀 깊이 더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김홍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저희 취재 기자들이 위원장님께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치권에서 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 유감을 피력하면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정치권 일각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그런 이렇게 압박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 고교 체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 상황이기도 했고, 당시 대선 과정에서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고, 당시 여론조사나 국민들의 의견도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률이 높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의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학부모 표심을 생각한다 이런 게 과연 총선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건지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 신태현 기자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이명박 정부 때 대거 지정된 자사고와 그 이전에 이른바 원조 자사고, 뭐 상산고 같은 이런 건 좀 많이 다른지요? 그리고 교육 당국이 이것들에 대해서 좀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른바 이제 일기 자사고로 불리는 이제 그런 학교들은 이제 자립형 사립고로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게 아마 2002년도에 전주 상산고를 비롯해서 뭐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초공고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이른바 일기 자사고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걸면서 이 자율형 사립고라고 하는 것이 49고까지 이제 대폭 확대가 된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다르지는 않다. 왜냐하면 현재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동일한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다르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평가 기준을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다면 이거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게 맞다. 그래서 굳이 다르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 불복 절차가 상당히 좀 오래 지연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이 처분의 실효성이 바로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 제도 자체가 좀 무익한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애초에 그 공약을 설계할 때부터 네. 고민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자사고 재지정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임시로 허용한 일시적인 교육 과정의 운영의 필요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5년마다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고요. 모법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방법은 이 시행령 91조 5항에 있는
자사고에 대한 이 규정을 없애서 논란의 소지 자체를 없애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상산고와 동산고 사례가 이제 나왔지만 네, 서울의 경우에는 자사고가 22곳이나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또 다른 제2의 상산고가 나올 수 있다 이러면서 최대 전장이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소재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 가장 많은 자사고가 있고요. 올해만 해도 평가 대상이 13개교입니다. 상당히 많은 학교가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되는데, 전망을 보자면 실제로 2014년도에 평가를 했을 때는 기준 점수 미달한 곳이 14곳 중에 8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심지어 이 평가 점수도 60점이었거든요. 60점인 상황에서도 그 정도 나왔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자사고의 어떤 책임성, 책무성의 측면에서 감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되었다고 보거든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2014년에 평가받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학교들이 엄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2014년도에는 사실 봐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평가한 자사고에 대해서 이제 부동의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정 취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봐주기 논란이 없다면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약간 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사고는 이제 교육 경쟁력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이제 그걸 폐지하는 건 교육 평등성 이제 이런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 경쟁력하고 교육 평등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해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심도 깊은 질문이시고요. 근데 이제 교육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제 수월성 교육을 말하는 거라면, 이제 그건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은 교육 기회 균등, 균등한 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와 이제 충돌하지 않겠죠. 당연한 거고요. 근데 만약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월성 교육을 엘리트 교육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평등하고 균등한 교육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과연 이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보살필 줄 알고 그것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유엔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어떤 미래 역량,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사는 가치, 서로를 배려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교육 경쟁력이나 교육 평등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과거와 같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필평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지식 위주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어떤 역량이라는 것을 키워나간다고 봤을 때는 그런 교육을 추구한다면 교육 경쟁력과 교육 평등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 위원장님. 네, 예, 제가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그 네,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좀 하시는지요? 네, 그럼요. 예, 현직 교사고, 고위 교사니까요. 예. 네, 네. 이 학생들은 이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옛날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상당히 이제 자사고 이 체제, 고교가 서열화되어 있는 체제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높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좀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에 대한 고민이 있고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그에 따른 패배감이 일정 부분 있는 거죠. 나는 뭐 일반고나 가야지. 이런 식의 인식들이 중학교에까지도 퍼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는 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걸 현장에서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어린 나이에 자기 네. 진로를 앞두고 네. 느껴야 하는 네. 그런 열패감,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어른들이 안겨준 것인데 이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거 다 일원화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도 그래서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어린 학생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선을 긋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진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고교 체제도 역시 평등한 서열화가 적은 그런 체제로 일반고 중심의 체제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자사고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여러 가지가 좀 발전되고 그런 개선책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토론이 있다가 보면 계속 또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이 교육 학습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다시 말해서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든 우리 그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힘든데 이런 일로 또 신난하고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 자사고 문제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투기장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홍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